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지난 15일이었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이번 수능은 굉장히 초고난도 그리고 네. 반발력이 컸다 해서 불수능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불수능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 국어 영역의 31번 문제였습니다. 유명하죠. 네, 학생들은 물론이고 뭐 교사 입시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 과학 문제가 아닌 국어 문제를 하는 게 조금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좀 과학적인 내용이다 보니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저도 인터넷으로 이 문제를 봤는데 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뭐 멘탈 붕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멘붕이 네. 왔다, 뭐 역대급 지문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 10분밖에 안 남았다더라 이런 생생한 후기들이 좀 달렸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진짜 국어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저도 문제를 좀 읽어봤을 때 굉장히 수준 높은 독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게 있다 하더라도 지문과 뭐 문제, 보기까지 이해하기 좀 어려웠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었다면 좀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네. 네. 아직 확인하지 않은 시청자분들은 대체 언제 네. 어떤 문제길래 싶으실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좀 준비하셨죠? 네. 문제 함께 보시죠.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을 보니까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여기 보기에는 A는 안 보이네요. A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원래 국어 문제 자체가 뭐 기억을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지문이 예. 원래 있고 거기에 딸린 문제들이 이제 몇 개씩 붙어 있잖아요. 지문이 사실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준비를 좀 여기서 특별히 해보진 아, 예. 않았지만요. 네, 이 관련 문제 지문 내용은 이 서양의 우주론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과 또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그 서양의 우주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한 비문학 지문입니다. 네. 이 지문에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건데 A 부분 경우에는요, 특히 만유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좀 짧게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인력, 그러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의 크기를 알려면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만유 인력 공식, 제일 밑에 있는 공식이 예. 우리가 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나 네. 한 번쯤은 본 본 적은 적이 있는 있는 것 것 같은 같아요. 눈에는 익숙한 네, 그런 만유 인력의 법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그 좀 복잡한 저도 읽어봤지만 그 보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나요? 네, 여기서부터 조금씩 많이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네. 좀 최대한 천천히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네, 저도 제가 이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에 질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 이 질점이라는 거는요, 이 부피 없이 질량만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존재할 수 없지만 물리학적으로 이제 공식을 만들 때 쓰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보기 속에서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면은 질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질점과 천체가 서로 만약에 당기는 힘, 만유 인력의 힘을 알려면요. 우선 천체를 같은 부피를 가진 이 뭐 조각, 양파 조각처럼, 양파 껍질처럼 이제 조각을 잘게 나눕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각 껍질에서 질점이 당기는 힘을 모두 더하면 천체 중심에서 외부에 있는 질점을 당기는 힘과 똑같아진다. 네. 이거예요. 네,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 아까 공식이 있었고 또 질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 여기서부터 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작 단계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설명도 들었고 또 저도 보기를 봤는데 여러 번 읽어봐서야 이게 좀 무슨 내용이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려면 수험생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 내용들이 저희는 지금 그래도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왔지만 예. 예. 다 글로만 써 있는 걸 가지고 사실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래도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 문제를 풀려면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 보기 네. 중에 틀린 설명을 찾는 건데 문제의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왜 2번이 정답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네. 2번에는 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지구 중심에 질량이 m인 질점이 있는데 네. 이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의 힘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예. 보시면 윗줄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태양 중심에 있는 질점이 당기는 힘에 보이는 빨간색 이 뭐라고 그러죠? 선이라고 선이요. 보면 네. 되겠죠? 네. 그 두께랑 파란색으로 보이는 선의 두께,
다르죠. 확연히 달라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만유 인력의 값은 절대적으로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답이라서 정답이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전체 거리를 봤기 때문에 이게 네. 다른 게 답이 맞아요. 네, 뭐 질점으로 가지고는 원래 네. 중심과의 거리를 보는 게 맞는데 전체 양을 더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보기 쉽게 그래픽을 네. 저렇게 만든 거라서 네, 전체적인 양은 저 정도 크게 차이가 난다,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그렇군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지 제가 과학 분석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좀 처음인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문제 잘 봤고요. 네. 자, 다음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다음은요. 뭐 지난 15일이 수능이 본 날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죠.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됐던 날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이 나요. 생방송 뉴스 직전이었는데 급하게 뉴스를 준비했던 아,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요. 네. 네. 아직도 그때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걸 보면은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좀 짐작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포항 시민들도 사실은 그런 당시의 기억들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힘들어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포스텍에서 이 포항 시민들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당신은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80.8%가 나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포항 시민 10명 중 8명은 그만큼 정신적 피해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정신적 피해의 종류를 보면요. 중복으로 좀 물어봤지만 79%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28.8%가 불면증, 또 12.2%가 우울증을 경험한 바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이 네. 그리고 또 노년층,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신적인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정도면 포항 시민들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트라우마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예. 그 검사를 검사해 보니까 응답자의 41.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고위험군,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나타났고요. 지역별로 보면요, 진원지와 굉장히 가까웠던 포항시 북구 주민들의 네. 스트레스 장애 점수가 25점이면은 이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넘어가는데 24.3점이 나왔고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남구 주민들은 평균 점수가 19.3점으로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걸 좀 볼 수 예. 있었고요. 네. 또 응답자의 16.4%는 지진으로 인해서 자신이 우울증 증세까지 겪고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도표로 보니까 당시 포항 시민들에게 심리 치료가 꼭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당시 뉴스에서는 그런 지원이 있겠다라는 뉴스는 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네, 그래서 연구진도 이 부분들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네. 실제로 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포항 지진 직후에 사실 심리 지원 센터라는 게 만들어져서 파견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응답자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4.8%밖에 네. 안 됐다고요?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서비스를 받지 않은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받지 않았으니까 왜 받지 않으셨냐도 같이 함께 질문을 했더니 네. 예. 10명 중 7명이 심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꼈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응답자의 12% 정도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었거나 또 11%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몰랐다. 이래서 아. 받지 않았거든요. 연구팀은 이런 답변에 대해서 포항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 충격 여전히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 재난 후에 이 심리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몰랐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나 답변을 네.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물리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게 일단 시급했기 때문에 음. 이 심리적인 피해는 좀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당시에 좀 꼭 받도록 장려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이 85% 넘게가 이 지진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는 있을지언정 네. 심리적인 어떤 피해, 정신적 피해는 겪고 있었고 그래서 심리 지원과 어떤 상담 같은 게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항 지진은 사실 뭐 규모가 5.4로 굉장히 큰 지진이었고 이게 이제 거의 우리나라 지진 관측사상 거의 역대 두 번째만큼 큰 지진이었죠. 경주 지진에 이어서 1년 만에 사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만큼 자연적인 발생,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서 뭐 지진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요. 네. 이 문제가 되는 거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서로 다른 단층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또 포항 지진 이후 인근 지역 한 30여 곳에서 모래와 진흙 분출구까지 발견되면서
지열 발전소가 근처에서 이제 짓고 있었는데 네. 그게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원인 찾기가 더 복잡해졌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지열 발전소에서 지하를 뚫어가지고 물을 주입하는 그 과정에서 네. 압력이 생기면서 예. 그렇죠. 이게 좀 지진의 원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고려대 이진환 교수팀이 이와 같은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해서 지난 4월에 사이언스지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네. 지열 발전을 하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인위적으로 지층에다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 물을 주입한 시기와 지진 발생 시기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 지열 발전소 부근에 지진 관측만 9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유체 주입, 그러니까 물을 넣었을 때 이력 이 시점과 2016년에서 2017년에 이 물 넣었던 날과 2.0 이상의 지진, 좀 작은 지진이지만 네.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시기가 겹쳐서 같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열 발전소 문제가 좀 더 설득력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반대로 이게 자연적인 지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세대 홍태경 교수팀이 이제 자연 발생적인 지진이다라고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지난 9월에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연구 논문을 실었는데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진의 여파로 그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 포항 지진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포항 지진은 유발 지진, 그러니까 지열 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 아니라 자연적인 발생 지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열 발전소 탓이다, 뭐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네. 당사자인 포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그 앞서 이제 포스텍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포항 시민 10명 중에 7명이 이 지열 발전소가 포항 지진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인이라고 생각했고요. 예. 단 뭐 20% 정도만이 자연 발생이다 이렇게 원인을 꼽았다고 하고요. 만약에 지열 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지열 발전소 부분만 떼어서 물어봤더니 네. 8.6%만이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부에서도 지난 3월 포항 지진 연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원인을 조사를 연구를 해서 내년 2월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2월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좀 큰 지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